자, 오늘은 2025년 10월 달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번 달에는 그 PTH 수치하고 프로 BNP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이제 PTH하고 프로 BNP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에. 그리고 골다공증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PTH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칼슘이 부족해진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면 칼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칼슘이 없으면 인간은 죽거든요. 근데 칼슘이 섭취를 못하니까 몸 자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근육이나 뼈를 녹여요. 근육이나 뼈를 일시적으로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칼슘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피 속으로, 그러니까 혈중이죠. 피 속으로 칼슘을 집어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항상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왜 칼슘이 부족해졌냐 하면은 일반식으로 먹게 되면 칼슘이 부족할 일이 거의 없죠. 요즘은 뭐 음식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이제 부족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병 4기나 5기 환자들은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고 또는 절제를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되는 식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백질과 인과 칼륨에 맞추다 보니까 칼슘 수치에 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슘을 얼마큼 섭취를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식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을 먹게 되면은 인하고 칼륨과 단백질 수치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다 보니까 제가 먹는 칼슘 수치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이렇게 이제 칼슘 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 검사 기록에 PTH 부갑상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되죠. 칼슘을 흡수를 못하는 것도 있고 칼슘을 적게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프로 BNP 수치라고 심장 기능이 점점 좋아지지 않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위해서 저번 달, 그러니까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좀 더 많이 섭취를 했어요. 이제 칼슘을 얼마큼 먹었고 어떤 재료로 칼슘을 대체했는지는 나중에 안전 식단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11월 달을 다음 달을 예상하면서 어떻게 이제 식단을 바꿔야 할지 좀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칼슘을 어떤 재료를 통해서 칼슘을 좀 더 섭취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칼슘을 섭취한 결과 한 달 사이에 270 PTH 숫자 270에서 179로 많이 떨어졌죠. 이게 이제 한 달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검사 수치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부갑상성 호르몬 수치는 어떤 뼈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칼슘을 적게 넣어줬기 때문에 PTH 수치가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9월 달에는 칼슘을 좀 더 넣어줬다. 더 넣어준 결과 칼슘 수치가 179 정도로 270에서 179로 많이 감소가 됐다.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근데 이건 이제 좋아진 부분이고, 프로 BNP는 이번에 수치는 검사 신청을 제가 안 해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검사할 때 다시, 프로 BNP 수치 검사를 신청을 하면 12월 달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아마 심장 검사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죠. 소변 검사에서 이제 산도가 뭐냐면은 소변이 산성으로 나오냐 알칼리성으로 나오냐 아니면 거의 정상치 중성으로 나오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5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고 8이 되면 될수록 알칼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5포인트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죠? 5포인트 제일 최저치죠. 그러니까 소변 자체가 산성화되어 있다. 좀 안 좋죠, 어감에. 아무래도. 근데 다행히도 이번 달에는 6.5까지 좀 중성화가 됐다. 산성에서 약산성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산성화에서 알칼리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죠. 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뭐 특별히 뭘 볼까요? 혈색소는 11.1포인트입니다. 빈혈 수치죠. 자, 11.1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더 이상 신장병 말기 환자들은 정상 수치가 13에서 17이긴 하지만은 11포인트를 넘지 않는 수치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색소가 정상 수치에 가깝게 13포인트라든가 17포인트까지 찍게 되면 피가 좀 걸쭉하게 되죠. 그래서 혈압을 높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혈색소를 빈혈 수치를 11포인트 정도로 맞추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1 정도 되면 이제 저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2번씩 미세라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미세라 주사를 용량을 좀 낮추는 것이죠. 용량을 낮춰서 지금 이제 뭐 7월 달에 보면 9.9가 나왔잖아요. 9.9포인트까지 떨어지면 다시 용량을 올려서 10포인트 올리고 10.8포인트를 올리고 11이 넘어가면은 다시 미세라 용량을 줄여서 헤모글로빈 즉 빈혈 수치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혈소판이라든가 정골수구라든가 골수구라든가 다 이제 뭐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지금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호상구라든가 허용구라든가 림프구, 단핵구 이런 거는 염증 반응이 있냐 없냐, 내가 감기에 걸렸냐 안 걸렸냐, 감기라는 것은 미확인 바이러스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뭐 빨간 수치가 여러 개 찍히지 않으면은 그냥 무난한 겁니다. 큰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이라든가 영양 실조라든가 그리고 번수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이 일반 화학 중에서 혈액 검사입니다. 알부민, 뭐 단백질 이런 것은 뭐 큰 문항이 없고 콜레스테롤도 크게 이제 변동 사항이 없고 130대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100 이하로 내려갔다는 말이 뭡니까? 많이 먹지 않았다. 많이 먹지 않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00 이하로 콜레스테롤이 측정이 되신다면 내가 너무 적게 먹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너무 적게 먹으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자, AST라든가 ALT라든가 ALP 이런 건 이제 간 수치거든요. 여기서도 뭐 특별히 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간 수치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신장내과 말고 다시 간 수치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죠. 간이 악화되면 또 다른 합병증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혈당 수치도 99니까 뭐 무난합니다. 자, 본 수치는 저번 달 24에서 34로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칼슘을 많이 먹어서 올랐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것도 한 몇 달 정도 지나봐야지 내 식단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크레아틴이 4.44까지 뛰어버렸거든요. 3.94에서 4.44로 뛴다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칼슘 수치를 했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 몸에 한계가 와서 제가 이제 말기를 진단을 받고 4년 차거든요. 4년 차.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 콩팥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이 크레아틴이 이제 상승하는지 아니면 칼슘을 제가 많이 섭취를 해서 크레아틴이 오르는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튀는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2, 3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지는 않죠. 크레아틴이 4.44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번 달에 9월 달에 사구체 여가율이 16%였는데 14%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5%, 20% 가까이 떨어진 건데 이건 매우 좋지 않는 거죠.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어, 저번 주에 검사 결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말에도 생각을 해보고 이번 주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을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지금 정확히 안 돼요. 자, C스타틴 C에서도 저번 달에는 3.85였는데 이번 달에는 4.18로 매우 안 좋아졌죠. 매우 안 좋아진 겁니다. 왜냐면은 C스타틴 사후체 여과율이 11%에서 10.2%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 콩팥이 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건지 아니면은 칼슘 섭취로 인해서 수치가 튄 건지 다음 달에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산 수치는 무난하게 4.5 좋게 나왔고 칼슘이 섭취를 좀 많이 했더니 8.8에서 9.3포인트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칼슘이. 자, 이 수치는 4.5가 한계인데 4.44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간신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칼슘이 인 수치가 4.44면 정상 수치긴 하지만은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인도 계속 높고 칼륨도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칼륨도 보면은 5.5까지가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5.8 나오고 5.9 나오고 5.3이 나오는 거 보니까 콩팥이 많이 못 버티는 건지 어쩐지 좀 많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륨도 높고 인도 지금 4.44, 4.5, 4.44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인도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제 콩팥이. 그래서 이제 에이전 식단에서는 제가 잡곡을 하루에 150g을 섭취를 했는데, 잡곡에서 이제 인과 칼륨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번 달에는 잡곡밥을 뺐습니다. 백미밥으로 지금 다 대체된 상태죠. 제 식단의 모든 것들은 이제 한 몇 주 뒤에 나오는 안전 식단을 제가 또 설명드릴 때 제 식단에 대해서 어,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튼 이번 달에는 많이 좋지 않다. 칼슘 수치는 잡혔지만은, 또 PTH, 부갑상성 호르몬은 수치는 잡혔지만은, 번 수치라든가 크레아틴인 수치라든가 사구체 여가율 수치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다. 자, 이온화 칼슘 수치도 1.24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칼슘 수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중성 지방도 97이면 무난한 상태고, HDL도 지금 78로 좋은 상태고, LDL도 56으로 뭐 무난한 상태입니다. 지금 단지 시스타틴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콩팥이 못 버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자, 제가 먹고 있는 식단을 한번 봅시다. 이제 항목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뭘 먹는지는. 근데 이제 제 하루 먹는 걸 보면은, 하루의 총합은 뭐냐면, 열량은 거의 1700입니다. 1700. 그리고 단백질은 38에서 39, 많으면 40까지 나오겠죠. 지방은 거의 한 60 정도. 나트륨은 거의 저염에 가깝고, 칼륨이 지금 한 1600 정도가 돼요. 인도 지금 한 700 가까이 되는데, 인도 간당간당하죠. 인도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신장병 말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권장하는 수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열량도 거의 간당간당하죠. 지금 다. 거의 간당간당합니다. 권장 대비 79에서 93이라고 나와 있고, 단백질도 81에서 100% 정도. 0.6으로 계산하면은 맞는 거고, 0.8로 계산하면은 단백질이 부족한 거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정도 먹어도 번 수치라든가 크레아틴이 높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 먹으면은 번 수치라든가 크레아틴이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도 지금 가이드라인에 비교했을 때 거의 적정 수준입니다. 당도 그렇고, 혈당죠, 혈당. 식이섬유도 뭐 71%면은 부족이라 나왔지만은 뭐 그나마 괜찮아요. 적정 수준. 칼륨은 거의 만땅이죠. 칼륨은 권장 가이드라인 보면 1500이 적정 수준이라는 데가 있고 2000이 적정 수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500으로 친다 하더라도 적정이고 2000으로 친다 하면은 약간 남은 건데, 아무튼 칼륨 수치가 높다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제 한계라는 거죠. 인수치도 마찬가지고. 자, 칼슘은 제가 지금 거의 300 가까이를 추가를 한 거거든요. 300을 추가하지 않으면은 제가 하루 먹는 칼슘량은 300밖에 안 돼요. 300이면은 거의 한 하루 섭취량의 한 3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PTH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PTH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제 뼈에서 칼슘을 얘네가 뽑아내버린다.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갔을 때 골다공증, 합병증이라든가 아니면 혈중에 인이라든가 칼슘의 용량이 많아지게 되죠. 많아지게 되면
혈관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관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혈관염이라든가 심장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고혈압을 상승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식단에서는 단백질도 적정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칼륨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이렇게 한데, 뭐 수치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사구체 요가율이 16에서 14%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주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이렇게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 달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